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어리니까 또 소명, 자금 출처 공문에 떠는 부동산 매수자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매수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수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전에 사고 팔고 했으면 계약서 한 장만 쓰면 됐는데, 매수자들이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냐서부터 각종 서류를 직접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이가 어려서 추가 확인 미 제출된 3천만 원 과태료 공문을 떴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과태료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전용면적 64제곱미터 아파트를 8억 2천에 매입한 A씨가 이런 사례인데, 여의도 증권가에 근무하는 A씨는 계약 때 낸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자를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주구청으로 받았답니다. 자, 계약 안 낸 게 아니고요. 이미 냈습니다. 냈는데 다시 제출하라는 그럽니다. 그간엔 제출 서류는 예금 내역서 등 8종이었고, 이 공문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됐을 때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돼 있었다. 참 웃기죠? 자, 보세요. 기한 내에 자료를 내지 않거나 냈잖아요, 이미. 냈는데 또 내래네. 근데 또 왜 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시 내라야.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A씨가 구청에 전화해서 미비한 부분이 뭐였죠? 전 제대로 신고한 것 같은데요? 알려주시면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시 내달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왜 확인합니까? 자료를 이미 정확하게 냈는데. 계약 후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자금 조달 증빙자를 모두 다시 제출하니 황당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제가 생각해도 되게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A씨만 이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구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 소명 요구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이고, 네티즌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공유하며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자, 근데 이런 게 제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고객분들이 오는 분들도 이런 요구를 받았다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세금 관련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종소세를 신고를 하셨는데 종소세 신고를 다 끝났어요. 근데 7월달 한 26일인가쯤에 돼가지고 다시 소득 신고가 틀린 것 같다 그러면서 왔대는데 엄청난 금액이 날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딱 보고 이건 나랑 전혀 관계없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런 걸 보냈지 하고 덜컹 하셨대요. 일단 무섭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전혀 없이 이런 금액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안 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해서 여기에 맞게끔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너무 황당해요. 제가 봐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내시효야. 근데 이분은 자기 소득보다 한참 높은 그런 게 날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이제 그쪽 담당자 이게 번호가 있잖아요. 누구 담당자 누구누구 번호 있어서 전화해봤더니 너무 황당한 게 그 담당자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봤더니까 이 어떤 부서랑 다른 부서랑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틀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숫자가 틀리면은 거기서 본인들이 검증을 해서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아 이게 맞구나 이게 틀리구나 이렇게 해서 틀리게 되면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너 다르네? 일단 보내봐. 아닌 말고. 그래서 보내갖고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아 아니네요. 알겠어요? 그러고 마는 거고 대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휴가 갔을 때 갔다거나 날짜 지내버리면은 그 엄청난 세금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다시 제출해.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죠. 뭔가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어갖고 이게 좀 이상하다거나 하면 소명자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없어. 나이가 어리다고 왜 이거를 다시 제출해요? 다 이미 제출한 건데. 이분들 정확하게 했는데 본인들의 행정상 착오를 갖다가 왜 이쪽에서 주장을 입증을 해야 되냐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젊은 매수자, 신고가 아파트 매수자 등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 소명 공문을 받았던 문의가 늘고 있다. 이분들이 자금 출처를 소명을 안 했던 게 아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서술을 성실히 제출했는데도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구청 등으로부터 투기꾼 취급을 받는 사례가 잦다는 점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수자는 모두 문제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죠. 뭐 어떤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은 범죄자를 취급해야겠다 뭐 이런 발언도 하셨죠. 뭐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인식이 그러하니 이렇게 이러한 좀 상식 밖의 이런 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5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정부가 억지 수요 억제책을 쓰는 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그렇죠.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이게 지금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세 한번 놔보셨습니까? 와, 전세 놓는 것도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예, 뭐 서류가 뭐 한, 어떨 땐 2, 30개도 돼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뭐 제출. 근데 그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잘 처리도 못해요. 그러면서 제출하는 건 되게 많죠. 그래서 좀 귀찮게 해서라도 니네 하지 마.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이 굉장히 또 와닿기도 하죠.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된 것이 0.009%포인트라는 겁니다. 그 정도 비율을 잡고 있는 거에 그 어떤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보다 이런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와 정말 부동산 제가 다른 정책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지만 정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고쳐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갈 길이 머네요. 자,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면은 자금 출처를 또 한 번 낼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